그래서 다윈 선생님부터 합니다. 1809년에서 1882년이고요. 그래서 지난 2009년이 그 다윈 탄생 150주년, 그다음에 종의기원 100주년이었습니다. 그 다윈에 대해서도 사실 무수히 많은 그 신화들, 신화가 거짓말은 아니지만 그 다윈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윈이 훌륭한 분이지만 그분이 뭐 천재여가지고 혼자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누군가 다른 사람들이 다 마련해놨고 기회가 있었던 건데 다른 사람들의 그 공정은 다 빼고 다윈만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미 페일리의 자연신학, 인내와 부풍의 분류학, 라마르크의 용불용설, 쿠비에와 라이엘 뭐 등등의 지질학적인 지식이 있었고 여기에서 진화론이 이미 있었던 거죠. 이 상황에서 이제는 다윈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학혁명에서 두 계기, 그러니까 코페르니쿠스와 다윈 사이에 거의 뭐 300년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이게 왜 생물에 대한 어떤 무슨 기원 이런 걸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 우주는 기원이 어딜까? 이런 생각했지 나는 어디서 왔을까를 생각을 잘 안 했어요. 나는 그냥 처음부터 있는 거였습니다. 네.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나중에는 그게 더 이상한 걸 수도 있는데 처음에는 그러니까 우주는 어떻게 생겼을 거야. 근데 생명은 어떻게 생길 수가 없지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바이올로지라고 하는 생물학이라는 단어를 처음 만든 사람이 라마르크입니다. 라마르크 이전에는 바이올로지, 생물학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었어요. 네. 그 다음에야 당연히 바이올로지 생기고 이제 동물학, 식물학 이런 말이 생기고 미생물학은 훨씬 후에야 생길 수가 있게 되는 거겠죠. 모든 책에서 보면 다윈 책에서 보면 다윈의 어린 시절부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되게 과도한 해석들을 많이 합니다. 등장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처음 시작점은 여기예요. 예. 혹시 이 근처에 가보신 분 계신가요? 예. 거기가 슈루즈버리라는 곳입니다. 아주 촌이고요. 예. 아주 촌이고 슈루즈버리가 있으면 런던은 런던의 위치는 여쯤 되고 그 다음에 뭐 케임브리지, 옥스퍼드 정도 잘 생각하시면 되죠. 삼각형을 있죠. 영국 가셔본 분들은 영국에서 옥스퍼드 당일로 왔다 갔다 코스로 기차로 여행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제 옥스퍼드에서 캠브리지 가는 사람들은 옥스퍼드에서 여기 왔다가 이렇게 기차 타고 가고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등장하는 곳이죠. 그다음에 에딘버러에서 먼저 의학 공부를 하거든요. 그다음에 떠나는 곳은 플리머스는 떠나는 것이 아니라 비그로가 돌아온 것이죠. 요거를 찾아보는데 그럼 도대체 다윈이 여기가 좀 많이 등장한 곳이에요. 뭐 여기만 등장한 게 아니라 여기도 와서 좀 지질학 탐사 가고 그러는데 도대체 얼마큼 떨어져 있는 건가 저기가. 우리나라 지도를 한번 비춰보면 이렇게 됩니다. 예, 이거 어려웠어요. 예, 이거 맞히는데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작나 싶을 정도로 우리 남한은 이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 이 지도를 비교해 보면요, 이렇게 이 슈루즈버리에 사는 곳이 여기 어디 뭐 충청도 어디쯤 되면 그 런던은 저기 울산, 뭐 경주쯤 되고요. 이렇게 선택되고 플리머스 목포쯤 됩니다. 근데 이 플리머스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마차로 꼬박 이틀이 걸려요. 이틀 밤. 그 당시에. 그러니까 여기서 잠깐 어디 가기가 쉬운 일은 아닌 거죠. 캠브리지에 갈 때는 새벽 3시에 떠납니다. 기차가 아니라 마차가. 새벽 3시에 떠나면 오후에 이제 도착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슈루즈버리에 보면 저는 아주 촌인데 가면 이런 길에 이런 데가 있어요. 여기가 이제 마운트라고 하는 태어난 집이죠. 딱 보면 여기 앞에 이거 뭐 붙어 있잖아요. 이게 마운트 저택이고 찰스 다윈이 여기서 1809년 2월 12일 날 태어났다 돼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뭐가 붙어 있는데, 예, 요 집 이게 입구고 집 무지하게 커요. 근데 요 화면을 이 집을 다 담을 수 없을 만큼 집이 큽니다.
그래서 그 앞에 보면 여기서 찰스 다윈에 대해서 뭐 주저리 많이 써놨고요. 여기가 입구예요. 입구 보면 여기 벨이 두 개가 있습니다. 벨을 눌러야 나와요. 근데 플라스틱 벨을 누르가 돼 있고 혹시 그래도 안 나오면 철제 벨도 눌러라 그래요. 한참 눌렀더니 누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많은 내가 여기에 보니까 블로그에 사람들이 이렇게 써놨어요. 여기는 너무너무 귀한 곳이다. 귀중한 곳이어서 찰스 다윈이 태어난 곳이어서 사람들에게 공개를 하지 않는다라고 돼 있더라고요. 근데 상식적으로 그럴 리가 있나요? 찰스 다윈이 태어난 집에? 도대체 그런 일이 왜 생겼을까 하고 봤더니 간판에 이런 게 돼 있습니다. 디스트리트 밸류 앤드 밸류에이션 오피스. 뭔가 가치가 막 있다고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감정평가사 건물이에요. 감정평가원. 슈루즈버리 감정평가원 건물인데 어떤 분이 막 벨을 눌러도 문은 열어주지 않고 보니까 뭐 가치가 있다고 써 있으니까 야 여기는 들어가면 안 되는가 보다 했나 봐요. 근데 저기까지 가서 안 가면 안 되죠. 벨을 계속 눌렀더니 어떤 분이 나오셔서 안내를 좀 딱 문을 열어줬고요. 그 안에 보면 그러니까 태어났다라고 좀 있습니다. 여기 처음에 들어오자마자 첫 번째 방이 태어난 방이래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기가 난방이 되게 제일 좋았어요. 따뜻했기 때문에 이 방에서 태어났고 이제 거기서 보살폈다고 합니다. 대충 요 정도 조그만 방이고요. 가면 어떤 할머니가 되게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왔냐, 뭐 이런 거죠. 한국 사람들도 찰스 다윈을 알아, 뭐 이런 거. 예,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이제 재밌는 게 여기에 그 가계도가 붙어 있는데 되게 헷갈리는 게요. 이분들은 그냥 큰형한테는 할아버지 이름 붙여주고 둘째한테는 아버지 이름 붙여주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다윗만 빼고 앞을 보면 도대체 이게 누구를 얘기한 건지 할아버지 얘기인지 형 얘기인지 아버지 얘기인지 찰스 다윈 자기 얘기인지가 되게 헷갈려요. 거기다가 외가 쪽은 더 복잡합니다. 여기가 이제 찰스 로버트 다윈이에요. 찰스 로버트 다윈의 아버지는 로버트 다윈이고 그 다음에 수잔나 웨지우드가 있습니다. 로버트 다윈은 그 이레즈머즈 다윈에서 태어났고요. 그 태어났고 이제 수잔나 웨지우드가 있고 여기에 조시아 웨지우드라고 하는 또 다른 그 수잔나 웨지우드보다 4살 어린 남동생이 있어요. 남동생의 애가 엠마 웨지우드입니다. 나중에 이 엄마의 남동생의 딸과 찰스 다윈이 결혼을 해요. 네, 사촌간에 결혼을 하고요. 네, 처음에 다윈은 그 엠마 말고 다른 자매와 연애를 했었는데 여행 가는 동안에 죽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엠마와 결혼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예, 계속 또 여기 보면 그 이레즈머드가 두 번째 결혼을 해서 다른 사람과 결혼을 했는데 거기서 태어나서 골튼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골상학 했던 사람이 이제 태어나고, 예. 근데 그때 유명한 유라가 있잖아요. 이렇게 비그로를 타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반대하니까 외삼촌이 그 격려해서 타게 되잖아요. 그 외삼촌이 웨지우드예요. 조시아 웨지우드. 그 나중에 보면 뭐예요? 자기 장인인 거죠. 네. 많은 책에는 외삼촌 얘기만 나오고 나중에 그 사람이 장인이 됐던 얘기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되게 헷갈려요. 이거 보면. 그래가지고 한때는 저걸 복잡한 도표를 만들어서 했었는데요. 그래도 더 헷갈리더라고요. 이름을 계속 주기 때문에 더 헷갈립니다. 그래서 이 찰스 다윈과 형이 이레즈머즈 다윈이 있거든요. 할아버지랑 이름이 똑같은 이레즈 다윈이 다녔던 학교입니다. 지금은 도서관으로 쓰고 있고요. 그러면 여기 당연히 다윈이 다녔던 학교니까 다윈의 동상이 있고 그걸 이제 그림으로 딱 그 도서관 안에 보면 그림으로 있어요. 그래서 나 옛날 건 줄 알았더니 차도 있잖아요. 어차피 같은 시대. 나무가 좀 많이 없어서 좀 잘 보일 뿐인 거죠.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면 2층이 찰스 다윈이 공부했던 방이에요. 교실이 그대로 있고요. 보면 거기에 보면 많은 낙서들도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저는 혹시
나무에다가 찰스 다윈도 무슨 낙서를 안 했나 다시 보고 있더니 사서가 오더니 얘기하더라고요. 찰스 다윈은 아무런 낙서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찾지 마세요. 이라고 그랬고요. 근데 여기서 학교를 다니다가 되게 재미없게 고전어를 배우다가 다른 학교로 옮겨줍니다. 근데 불과 차로 한 5분밖에 안 걸린 조그만 동네니까 또 커다란 학교가 있는데 이 학교 안에는 지금은 39개의 축구장과 그 럭비장이 39개가 있어요. 제가 센 것만. 조금 더 될지도 모르는데 어마어마하게 크고 모든 남학생과 여학생들이 교복 입고선 럭비를 하고 있는 이런 데서 공부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앞에도 이제는 다윈의 동상이 있는데요. 좀 자세히 보면 좀 재밌어요. 여기 보면 이구아나 뭐 이런 것들이 아주 좀 실감나게 잘 그려져 있습니다. 예, 이건 또 과학관에 전시된 건데 그 과학관에는 찰스 다윈이 형과 함께 화학 실험을 합니다. 화학 실험을 하기 위해서 화학 실험장을 집안에 만들어요. 화학 실험장을 만들 때 든 비용이 자기 집 하인의 1년 연봉보다 많았어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치면 초등학생, 중학생 때예요. 초등학생, 중학생의 형제가 화학 실험을 하겠다고 정말 쫙 만드는 거예요. 이 실험지를 만들어야지. 그런데 그게 자기 집에서 일한 하인의 1년 연봉보다 많았어요. 태어날 때부터 부자예요. 예, 그게 금수였습니다. 그래서 뭐 사고를 내고 그래도 괜찮았어요. 예. 여기서 좀 떨어진 곳에 아버지는 되게 유명한 의사였고요. 떨어진 곳에 할아버지가 살았는데 할아버지가 사는 동네 근처에 가보면 이런 철교가 있습니다. 거의 최초의 철교예요. 그러니까 최초의 철교는 아닌데. 그러니까 이 지역이 되게 산업혁명의 중심, 그러니까 철 나오고 다리를 만드는 아치교를 만드는 다양한 기술들이 발명되는 곳이에요. 근데 그 할아버지 집에 거기 가면 이레이즈 머즈의 그 집이에요, 이게. 저 안쪽에 들어가면 되는데 이 사람들은 의사였죠. 근데 앞에 쭉 요걸 통해서 들어가면 거기에 바닥에 뭐 써 있습니다. 이레이즈 머즈 다윈. 의사이자 과학자이자 발명가이자 시인이자 등등등등 있는데 나중에 귀찮아서 안 찍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붙여 놓는 사람이고 느낌은 어떠냐면 찰스 다윈보다 100배쯤 훌륭한 분입니다. 찰스 다윈보다 100배쯤 더 뛰어난 사람인 것 같아요. 이분의 그 재능은. 그래서 여기서 온갖 발명들이 일어나고 그 이 아래 보면 아까 요게 저거거든요. 벽난로에 보면 요 앞에 막이 아까 그 다리죠. 다리가 그대로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거기서 진짜 자기네끼리 모여서 발명을 해요. 네, 그것들을 세상에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세상을 기술로 과학으로 바꿔보자 했던 사람이 찰스 다윈의 아버지는 열심히 돈을 버는 사람이었는데 그 할아버지는 돈도 벌지만 훨씬 더 세상에 개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제 형은 케임브리지로 의학 공부를 하러 가고 동생은 그러니까 찰스 다윈은 에딘버러로 또 의학 공부를 하러 보냅니다. 에딘버러에 갔는데 에딘버러면 찰스 다윈 건물도 있어요. 근데 그 다윈을 기념하는 건물이지 다윈이 거기서 공부했던 거 아니거든요. 다윈에서 의학 공부를 했잖아요. 근데 의대는 갔을 때는 막 실제 수업을 하고 있어서 못 들어갔는데, 그래서 이게 동물학 실험실입니다. 동물학 건물이에요. 근데 이 동물학 건물에 가면 딱 들어가면 이렇게 찰스 다윈 동상이 아니라 왜 원숭이가 사람 해골 딱 들고 있는 찰스 다윈을 진화하는 성명하는 건데 거기서 이제 요구했죠. 찰스 다윈이 여기서 그 박제를 배웠다. 그러니까 자연사박물관이 있는지 알고 왔다 했더니 그런 거 없대요. 그런 거 없습니다 여기. 그래서 무슨 소리냐 내가 다 알고 왔다. 찰스 다윈이 여기서 박제를 배웠잖아. 그러니까 갑자기 쫙 하더니 그렇다면 조용히 쫓아오라고 그래가지고 그 커다란 실험실을 2개를 지납니다. 그 일반 생물학 실험실을 2개를 지나서 계단수 위로 올라가니까 그 관리해 주신 분이 거기 넣는 거예요. 이렇게 자물쇠를. 제가 보기에 한 달 동안 아무도 안 들어와 본 것 같은 자물쇠를 갔더니 그게 한 요 정도 되는 이 끝에 저 끝까지 되는 요 짧은 그 자연사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구식의 이런 식의 전시물들이 있는 곳이고요.
여기에서 존 에드먼스턴이라는 박제사에게 다윈이 박제를 배웁니다. 그 다윈의 전기를 보면 되게 에딘버러는 안 좋게만 나와요. 에딘버러 처음에 유학을 보냈는데 의학이 재미가 없었어. 그래서 의학 공부는 제대로 안 했어. 거기다가 어느 날 그 사람을 애가 마취 없이 다리를 자르고 이것 때문에 자기 토하고 자기 역겨워서 도저히 못하겠다 하고 돌아왔어까지만 돼 있는데 실제로 에딘버러에서 다윈이 그 탐험을 하기 위한 중요한 것들을 다 갔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많이 빼놓은 거죠. 끊임없이 박제를 해서 한국이 아니라 영국으로 보내잖아요. 근데 그게 어디서 했냐면 여기서 배운 거예요. 거기 딱 이런 사람입니다. 교수는 아니지만 거기 테크니션으로 있었던 좋은 사람에게 배웁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지질학 그 건물이 근데 지올로지 지질학 건물에 보면 여기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랜트 지올로지 그러니까 지질학 연구소라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건물이 아니었는데 나중에 후손들이 이걸 지어준 거죠. 근데 여기에 이 건물은 로버트 에드먼트 그랜트라는 사람을 기념한 거거든요. 이 사람은 원래 의사였습니다. 여기 의과대학 교수였어요. 근데 다윈이 여기 의과대학으로 갔으니까 당연히 자기의 교수였죠. 근데 이 사람이 그 지질학을 연구하기 위해서 나중에 의사를 그만둬요. 그러니까 다윈이 떠난 다음에는. 다윈이 있을 때 이 사람에게 그랜트 박사에게 해부학을 배웁니다. 해부학과 해양생물학을 배우고 같이 채집을 다녀요. 다니면서 그 라마르크의 용불용설에 대해서 처음으로 제대로 배웁니다. 제대로 실컷 가르치다가 그랜트가 이 용불용설이 왜 말이 안 되는 것까지 이야기해줘요. 그래서 자기 사고를 확 넓혀주면서 처음으로 그 이레즈머즈 다윈이니까 자기 할아버지죠. 찰스 다윈의 할아버지가 쓴 주노미아를 제대로 읽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노미아가 거의 시처럼 그 진화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낸 거거든요. 되게 혁신적인 책이었는데 정작 자기 할아버지 책 안 읽은 거죠. 제 딸들이 자기 아빠 책 안 읽은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미 여기에 와서 에딘버러에 와서 이 사람은 자연학자로서의 그 소양을 다 갖추게 된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는 아버지가 형이 있는 캠브리지를 보내게 되잖아요. 여기에 있을 때 형이 에딘버러로 와요. 실습을 하러. 의학 공부 마치고 여기서 실습을 하러 왔는데 형이 떠나버리고 나니까 더 여기 있기 싫은 거예요. 그리고 자연학자로서 소양은 갖췄고 이건 하기 싫고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떼를 써서 다시 집으로 짐 싸서 갔죠. 가서 이제는 다시 그 다음부터 보내주는 것이 바로 캠브리지입니다. 그래서 형이 있는 곳, 형과 사촌들이 있는 또 복잡한 또 그 다윈들이 있어요. 자기 외사촌들도 있고 거기에 갈 때 전액 자비생으로 가요. 전액 장학생이 아니라. 네. 전액 자비생에서 쉽게 입학을 합니다. 우리 돈 낼 거야 이런 거 된 거죠. 다른 사람들은 전액 자비생이 하기가 좀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아버지 입장에서는 공부하는 데는 아무런 제한이 없이 돈을 쓰게 해요. 에딘버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로 이렇게 책 사볼게요. 그러면 책을 어마어마하게 사 모아요. 근데 그게 사실 독서의 기본 자세거든요. 책은 읽으려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사놓고 그 중에서 이제는 읽고 싶은 게 생기면 읽어야 되는 거죠. 근데 거기에 가면 이제는 그 크라이스트 컬리지라는 곳에 가는데 여기가 좀 영국의 옥스퍼드랑 캠브리지가 특이해요. 그러니까 우선 무슨 과에 진학하는 게 아니라 컬리지에 진학을 합니다. 그래서 컬리지에서 배우고 그 다음에 생활도 하는데 자기 전공은 또 따로 있어서 딴 과 가서 배우기도 하고 그러죠. 근데 그 딱 정면을 안 찍어주는 이유가 있는데 정면에 공사 중이에요. 내가 2년 연속 여기를 갔는데 장하준 교수랑 뭐 할 게 있어 한번 가고 근데 그때는 장하준 교수 때 시험 때였어요. 시험 때니까 이제 못 들어가게 하잖아요. 두 번째 갔을 때 원래 공사 중이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뭐 앞을 좀 멋있게 찍어야 되는데 들어가자마자 크라이스트 컬리지에서는 그러니까 여기 입구면 여기 앞이고 주위에 정원 있기 많죠. 사람들 여기만 보고 나가는데 뒤가 더 큰 거예요. 당연히 다윈,
부조가 있고요. 들어가서 처음 보이는 장면이 있고 이제 건너편에서 보면 이렇게 입구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공사한 데가 보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그래서 예, 여기쯤 되네 여기. 그죠? 여기. 거기가 여기입니다. 여기. 요 집. 요 방. 요 방이 다윈이 살던 방이에요. 여기 가보면 이렇게 다윈이 살았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옛날에 누가 살았겠죠. 내가 살았던 건데 다음 사람이 들어가니까 자기 이름만 써두면 되는데 지금은 다윈 방에 누구 닥터 존스만 있는 거예요. 근데 다윈이 살기 전에는 이게 페일리 그러니까 눈먼 시공에 나오는 저번에 했던 자연신학의 그 사람이 살았던 방입니다. 페일리 방을 다윈한테 물려줬고 물론 사람이 몇 명 있었고 지금은 닥터 존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들어가 보고 싶겠다고 하니까 닥터 존스가 그냥 다윈의 흔적은 하나도 없고 그냥 내 방이야. 그래서 기수랑 똑같아. 그러니까 보기도 약간 창피해. 뭐 그래서 굳이 안 들여다 봤어요. 여기도 이제 도쿄밖에 다윈의 그 가계도가 뒤에 가면 있고요. 그래서 이 크라스트 컬리지의 모든 사람들은 다윈 때문에 거의 먹고 살 수가 있게끔 됩니다. 그래서 한번 폼 잡고 이제 뒤에 다윈이 150주년 됐을 때 2009년잖아요. 그때 아주 젊은 다윈을 또 해놨어요. 되게 학생일 때 다윈의 모습을 그려놨는데요. 근데 여기 되게 그 디테일이 있습니다. 여기 이런 책이 허셜의 자연 철학이라는 책이고 페일리의 신학이에요. 자연 신학 때 페일리 나왔잖아요. 이 페일리의 신학을 통과를 해야지만 이 학교를 졸업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자연 철학 페일리의 신학책을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다. 이 사람은 이 당시 뭐예요? 아직 다윈은 다윈주의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이 학교에 있을 때. 근데 여기 저 건너편에서 보면 여기도 뭐 책을 하나 또 들고 있습니다. 네, 여기 또 책을 여기서 손에도 들고 있잖아요. 손에 들고 있는 책은 이거예요. 훔볼트의 퍼스널 너레이티브, 신변기. 왜 저번 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다윈이 죽기 바로 직전까지 읽었던 책, 또 읽었던 책을 이때도 열심히 읽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동상 같은 거에서 많은 거를 보여주고 있는 동상에서 참 내가 제일 좋아하는 동상입니다. 무수하게 많은 다윈의 동상을 봤는데 제일 마음에 드는 거였죠. 근데 요게 또 지질학과입니다. 여기가 지질학과고 거기에 세즈윅 뮤지엄이라고 돼 있어요. 세즈윅이 여기 뭐 당연히 신학자인데 캠브리지의 지질학자였거든요. 그래서 다윈에게 지질학을 가르쳐 준 사람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선생님 두 명인데 하나가 헨슬로우고 식물학자, 한 명이 세즈윅이에요. 두 사람에게 배우는데 그러니까 교수하고 학생이 친구처럼 지내요. 그럴 수 있었던 게 역시 돈이에요. 그러니까 클럽이 있으면 그 클럽에 다 가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무슨 곤충 채집하고 어디에 장도 있어야 되는데 찰스 다윈이 그 곤충 채집장이 더 좋은 거예요. 멋있어요. 딱 교수들이 그걸 보러 찰스 다윈한테 와요. 그러면 친해지고 찰스 다윈이 자기 잡은 거 하나 주고 딴 사람이 자기가 무슨 화보집을 만들 때 찰스 다윈의 그 딱정벌을 갖다가서 책을 내면서 찰스 다윈이 수집한 거다라고 써줘요. 찰스 다윈이 되게 감격합니다. 이런 분이 내 이름을 자기 책에 써줬다는 거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은 그걸 가질 수가 없었던 거죠. 여기 되게 유명한 이구아노돈이라는 공룡이 서 있습니다. 그 딱 들어가면 되게 촌스러운 자연사박물관이에요. 에딘버러로 이렇고 이것도 이런 데 가면 되게 훌륭한 게 있겠긴 한데요. 서대문 자연사박물관이 100배 좋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에 보면 이 사람이 바로 세즈윅이죠. 여기 보면 아담 세즈윅이라고 돼 있고 가장 중요한 지질학자입니다. 손에는 지질 망치를 들고 있고요. 또 오른쪽 손에 뭔가 찾고 있잖아요. 이게 뭘까요? 삼엽층입니다. 삼엽층이 처음 등장한 시기가 캄브리아기잖아요. 캄브리아기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고생대. 캄브리아기라는 이름을 만든 분이에요. 이분이. 그러니까 고생대 지층을 상당히 많이 찾아내가지고 만들었죠. 근데 지질학에서 거의 현대 지질학의 아버지인 사람에게 다윈이 배운 거예요. 저기 신학과를 배우고
다니고 있었지만, 그러니까 가장 지질학 교육을 잘 받은 사람 중에 하나죠. 그래서 같이 여행을 떠납니다. 세주익과 함께. 누구 비용으로 갈까요? 다윈 비용으로 가죠. 네. 너랑 같이 가지 않을래? 아, 그럼요. 근데 왜 같이 가지 않을래 했겠어요? 그렇죠. 당연히 뭐 돈 달라는 말은 안 했지만, 선생님, 그 마차는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그래. 먹을 거는, 아, 그것도 당연히 제가 준비해야죠. 이런 식으로 해서 다닙니다. 그래서 거기 왜 스코틀랜드에 뭐 주로 이런 풍경이고요. 이게 밤중에 바람 불고 그럴 때 보면, 아, 폭풍의 언덕이 왜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게 실제로 보이는 장면이 되고요. 얘들 다 여기 바짝 숨어가지고 바람 피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아름다운데 여기를 차 타고 가려면 약간 복잡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런 절벽 같은 지층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보면 아담 세즈윅이 이런 단층들을 찾아낸 것들이 있어요. 제가 저걸 알고 찾아갔을까요? 가다가 아까 같은 길들을 막 가고 있었는데 도저히 배가 아파서 어쩔 수 없어서 언제든지 가봤더니 이게 딱 붙어 있던 거죠. 네. 하나님이 이끌으셨는지. 네. 근데 내가 우연히 찾았으니 이게 한두 개가 아니겠죠. 얼마나 많겠어요. 다니면서 다 했고요. 이 세즈윅 그 지질을 박물관을 보면 다윈, 그 한쪽 벽에는 이제 다윈들을 해놨거든요. 그 세즈윅 코너보다 다윈 코너가 더 커요. 근데 여기에 보면 이게 다윈인데 다윈이 아니면 다윈 더 지올로지스트, 다윈 지질학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막 써요 이렇게. 우리 다윈 무슨 뭐 학자야? 생물학자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기본적인 지질학자예요. 다윈도 스스로 적어도 비그로를 탈 때까지는 자기가 지질학자라고 하는 아이덴티티를 갖고 배를 탑니다. 근데 거기 보면 마찬가지로 다윈의 지질 망치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다윈이 어떻게 지질학을 잘 했는지, 심지어 자기 집 슈르즈버리의 지도를 갖고 자기가 지질을 연대를 측정해요. 그래서 지층도를 자기 만듭니다. 그래서 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이미 지질학자로서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지질학도 좀 하고 뭐 곤충도 좀 좋아하다가 이렇게 막 갈려져 아니죠. 갈라포스 다니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우연히 이런 발견을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쓰게 된 데가 아니라 이미 철저하게 준비되어 있던 사람이죠. 그래서 해부학과 남들은 뭐 다 의사 대구도 될 만한 시기에 의사는 될 생각도 안 하고 해부학과 그다음에 박제 만드는 기술을 다 익힐 수 있었고 여기서는 최고 수준의 지질학자로서의 소양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찰스 라이렐의 그러니까 지질학 원리라는 책도 그냥 찰스 다윈 책을 전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거 딴 거 아닌데요. 이렇게 혹시 캠브리지 가보신 분들은 한번 가보시지 않았나요? 이렇게 여기 더 이글스라고 하는 펍입니다. 맥주 마시고 이런 데인데 저기 들어가서 이쪽에 앉아 있는데 앉아서 어떤 사람랑 얘기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다 지나면서 제 사진을 찍어요. 제가 영국에서까지 막 그러고 있는데 몰랐어요. 저 사진을 계속 찍고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도 아직 캠브리지 사람이 아니어서 몰랐는데 중간에 맥주가 떨어져서 맥주를 더 가지고 오다가 알았습니다. 제가 앉아있던 뒤에 바로 이런 그림이 그려 있는 거예요. 왓슨과 크릭이잖아요. 여기가 그 자리 여기가 왓슨과 크릭이 매일 저녁을 먹던 곳이에요. 바로 여기서 이쪽 앞에 캐번디시 물리학 연구소가 있고, 네, 근데 캐번디시 연구소에 나왔는데 얼마 전까지 장하석 교수가 거기서 일했어요. 근데 거기에 있고 이 사람들이 꼭 그 자리에 앉아서 그러니까 저녁과 술을 마셨죠. 바로 여기에 앉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내가 앉아서 둘이서 얘기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이걸 찍는 거였는데 저는 저를 찍는다고 그냥 오해를 했던 거죠. 그래서 여기서 캠브리지에서 헨슬로우라는 사람한테도 식물학을 너무 열심히 배워놨죠. 예, 근데 되게 지도가 예. 그다음 이제 펠머스라는 데로 가야 되는데 비그로 항해를 떠나야 됩니다. 학교로 이제 공부를 하게 됐어요. 어떻게 됐냐면 페일리의 신학을 통과를 했어요.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한 번에. 다른 사람들은 한 번에 통과하지 못하는데 다윈이 한 번에 통과를 해요. 그러니까 다윈이 공부를 안 하고 그런 사람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 천재가 아니라는 거죠.
아인슈타인 사실 천재 같은데 어쨌든 그 사람도 공부를 열심히 했던 거고 다윈은 절대 천재가 아닌데 어쨌든 무지하게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보내요. 아버지한테 편지를 되게 두껍게 보냅니다. 한 페이지 쫙 쓰고요. 두 번째 페이지부터 끝까지는 청구서예요. 무슨 옷 청구서, 가구 청구서, 술집 청구서 막 이렇게 하고 그런데 부모님이 아버지가 단 한 번도 뭐라고 하지 않고 쓸 걸 다 내줬죠. 왜냐하면 책도 엄청나게 많이 샀거든요. 그것만 하고 말았으면 알 텐데 책을 정말로 많이 샀어요. 그래서 책도 읽나 보다 하고선 해줬습니다.